4월 12일 월요일 눈뜨고 처음 듣는 뉴스입니다. 어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임시정부 수립일은 4월 13일로 알려졌는데요. 역사적인 자료를 연구한 결과 4월 11일이 정식 수립일로 인정되면서 2019년부터는 4월 11일로 기념일이 바뀌었습니다. 이어서 뉴스 정리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재개됩니다.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방역수칙에 따라 오늘부터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서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현행 거리두기 수준은 3주 더 연장됩니다. LG와 SK 간의 배터리 소송이 2년 만에 종결됐습니다. SK는 LG에 2조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스쿨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재개됩니다. 원래 8일부터 접종할 계획이었던 특수학교 종사자와 유치원 초중고교 보건교사 등에 대해 백신 접종이 다시 시작됩니다. 앞서 정부는 유럽을 중심으로 희귀 혈전증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접종을 보류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은 백신을 접종할 때의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접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진단은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희귀 혈전증이 발생할 확률이 100만 명당 1.33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 아직까지는 이 희귀 혈전증이 발생한 사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희귀 혈전증 발생 간의 이익과 손해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30대 미만은 백신 접종으로 막을 수 있는 사망자 수보다 혈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더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0세 이상에게만 접종하고 있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60세 이상, 프랑스는 55세 이상에게 접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연장됩니다. 수도권과 부산처럼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지역에는 유흥시설 집합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룸살롱, 클럽, 헌팅포차, 홀덤펍 등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흥시설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시간대별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서울시가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행보를 보이자 정부는 아직 관련해서 협의가 들어오지는 않았다며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배터리 소송이 종결됐습니다. 지난 2017년에서 2019년에 LG 에너지솔루션, 그 당시에 LG화학에 있던 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대거 이직했는데 LG 측은 SK가 직원들을 영입하면서 핵심 기술을 빼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2019년에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소송을 벌인 이유는 미국의 ITC가 특허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기업들이 ITC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지난 2월 ITC는 LG 에너지솔루션에 손을 들어줬는데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부품을 미국에 10년간 수입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11일 두 회사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배터리 분쟁을 모두 종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LG 에너지솔루션에 2조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법무부의 합격자 규모를 1,200명 선으로 감축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시 합격자는 23일에 발표되는데 변협은 법률시장이 현재 포화 상태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변호사가 늘어나면서 실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일명 부실 변호사들이 양산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로스쿨은 당장 합격자 수를 줄이는 게 법률 서비스의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입장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변호사 시험을 단번에 통과하지 못하고 재수, 삼수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합격자 수를 줄이면 오히려 고시 낭인들만 양산하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500명대에 머물렀던 변시 합격자 수는 2019년에는 1,691명, 지난해에는 1,768명이었습니다. 합격자 규모는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정하는데 통상 로스쿨 입학 정원인 2,000명의 75% 정도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눈뜨고 처음 듣는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